10시의 시황에서는 오늘은 테이버 작가님과 시장 흐름 짜고요. 또 종목 이야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수 한번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변동이 좀 있어서요. 코스피가 9포인트, 10포인트가량 플러스이고요. 코스닥도 저희 방송 시작할 때 0.5% 정도 마이너스였는데요. 강보합으로 돌아섰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보이시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뭐 일부 소재주, 반도체주가 역시 조금 돌아서니까 지수가 또 올라옵니다. 자,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역시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테이버 작가님과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부터 한번 보고 얘기할게요. 조정 장세 흔들리는 증시, 안전한 투자처는 어딜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도 좀 흔들리는 모양새고요.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가 큰데 지난 금요일은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그에 따른 해석이나 금리 정책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세요? 일단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는 핵심적인 것은 결국에는 실업률 그리고는 임금 상승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업률 같은 경우는 3.6%로 지난달과 같은 데이터가 나왔고요. 그리고는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오면서 이 부분 때문에 여전히 고용이 강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다. 그럼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 마감 시간에는 조금 보합대까지 이제 상승분을 모두 토해내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는 또 이제 국채시장, 채권 시장에서 조금 발작과 같은 움직임이 일어났는데 지난주 내내 미국채, 특히 장기채 같은 경우에는 10년물 기준으로 4% 위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는 국채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7월에는 금리 인상이 당연하다라는 움직임으로 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도 7월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오히려 더 버블을 부를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는 등 지금 현재 7월의 금리 인상은 조금 어찌 보면은 뭐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부분에서 그 전에도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 중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말 그대로 실업자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느냐.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는 ADP 고용 부분에서도 민간 고용이 이제 15만도 이제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조금 민간 고용이 위축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인플레이션에 방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은 고용 시장이 차분하게 식어가고 있다는 것에 방점을 둘 것이냐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갑론을박이 좀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6월 고용 보고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좋게 나온 것처럼 보였는데 예상은 일자리가 24만 개 늘어날 걸로 예측했는데요. 신규 고용이 20만 9천 개, 예측치보다도 일자리가 줄어서 좋은 거다. 이 지표가 물가 못 올리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실업률이나 시간당 임금 이런 걸 보면 고용이 강했다 그런 걸 확인하고 하는 거고요. 7월에는 금리 인상 기정사실화. 그런 영향으로 이제 긴축의 우려들이 다시 불거지면서 주가가 좀 조정입니다. 조정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조정이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 것 같으세요? 일단 한국 시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2주 정도 동안 대형주를 중심으로 하락이 좀 깊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이 외국인들이 받쳐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보합 혹은 뭐 횡보 정도의 모습을 보였지만 그 외의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기준으로는 이제 투신 쪽에서 좀 차익 실현을 많이 하면서 우리나라의 대형주들이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6월 말부터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차익 실현의 구간이다.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고 있다. 이런 이슈도 조금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는 추가적으로 상반기의 흐름을 쭉 놓고 보셨을 때는 전반적으로 채권은 하락을 했고요. 주식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자산 배분 관점에서 접근하는 패시브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차익 실현하고 채권을 다시 포트폴리오 비중을 늘리는 이런 전략을 짤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있어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나오는 7월 마지막 주에 있을 빅테크의 실적, 삼성전자의 세부 실적, 그리고는 이제 FOMC 이후에 향후의 금리 방향성에 대해서 확인을 한 뒤에 하반기 방향성이 결정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뭐 기대할 만한 이슈가 딱히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긴축에 대한 우려라든지 실적은 이제 삼성전자가 포문을 우리는 쏘아 올렸고요. 미국은 이번 주 이제 은행주를 필두로 해서 실적이 발표된다고 해요. 실적은 대체로 그러면 2분기는 기대치를 충족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가요? 지금 현재까지 놓고 보시면 연초부터 움직였던 이 흐름 자체가 말 그대로 빅테크 혹은 반도체, AI 쪽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바닥을 짚고 돌릴 거다, 잘 나올 거다라는 관점으로 매수세가 몰렸고요.
나머지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다우존스 기준으로 보시든 아니면 미국의 유통주나 필수 소비지 기준으로 보시든 얘네들은 주가가 오른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현재 실적 전망치를 보면은 말 그대로 전년 대비 5% 정도의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좀 더 비용을 많이 절약하고 좀 더 높은 EPS를 보여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따라서 뭐 기대감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도 나올 수 있겠으나 대체로 지금 상반기의 흐름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이미 실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십니다. 혹시나 하반기에 대폭락이 오면 어떡하냐? 너무 크게 하락하면 어떡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들 주시는데 일단 대폭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혹은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 위기라든지 이런 뭔가 우리가 뭐 코로나처럼 이런 일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이 아니고 그 외에서 나타났을 때 큰 폭의 조정이 나온다라는 점에서 하반기에 이제 큰 하락을 얘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은행권, 시스템권에 대한 부채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지난 3월 혹은 작년 10월에도 확인했다시피 중앙은행 혹은 글로벌적으로 이걸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폭락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급락 가능성을 가끔 거론하는 분들이 최근 있죠. 이제 사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서 빅테크 중심으로 쏠림 현상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걱정하는 건데 그럴 가능성들은 물론 뭐 우리가 모르는 세상 놀랄 만한 일이 나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런 급락 가능성은 없다. 그러면 시장 전체적으로는 지금의 조정을 매수 구간으로 삼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조정을 좀 지켜보는 관망이 좋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수출이 늘어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야 된다. 네. 그리고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가 살짝 돌리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네. 핵심이 되는 거는 결국에는 지난 2주 동안의 외국인과 기관,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6월 초부터 쭉 매도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지난 2주 동안은 연기금, 그리고는 이제 우리나라의 사모 펀드 쪽에서도 계속해서 조금은 매도를 하면서 상반기의 전략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지금부터는 하반기 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되는데 하반기에도 실적이 늘어난 섹터는 분명히 존재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상반기처럼 차별화된 장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매력적인 기업을 찾아서 지금은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숫자가 늘어나는 기업을 투자하셔야 될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체적으로는 조정이지만 마냥 도망가기보다는 이제 그 안에서 살만한 섹터 종목을 좀 공부하고 찾고 그죠? 제 해석입니다만은 분할 매수하는 그런 전략 주셨고요. 그런 대표적인 업종 그럼 수출 중심의 사업 구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 그럼 수출로 하는 게 뭐 반도체, 자동차 대체로 이런 겁니까? 현재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대형주 중심에서 실적이 네. 조금 잘 나온다 기대감으로 상승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예. 그리고는 이 부분을 제외하고도 중소형 단에서도 지금 올라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쪽이나 바이오도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임플란트 이런 쪽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바닥에서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것도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과거 10년을 돌이켜 보면은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차화정 이렇게 큰 사이클이 돌고요. 그리고는 바이오에서 조금 투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수급 중심의 매매가 네. 좀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22년, 2023년을 지나면서 시장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많은 섹터에서 수출이 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브랜드 경쟁력으로 좀 이렇게 발돋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서는 지금은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투자할 만한 종목이 더 늘어났다. 라고 보시면서 말 그대로 수출이 늘어난다라는 그런 기사, 그런 뉴스, 그런 실적을 검색하면서 그런 업종들에서 1등, 2등을 좀 찾아보시면은 차트도 예쁘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도 기대되기 때문에 투자 결과도 좋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좋은 기업을 저점에서 하는 전략을 주로 구사하시는 테이버님이 지금 저점 매수해 볼 만한 유망 기업 오늘 2개 소개해 주실 건데요. 첫 번째는요. 예.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섹터랑은 조금 다른 네네. 기업이긴 한데요. 하이트진로입니다. 하이트진로. 네,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이 약간 재무적으로 불안한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는 주주환원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조금은 기관들의 뭐 매매 대상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실적이 상당히 늘어난 상황에서 최근에 보시면은 테라부터 켈리까지 브랜드 마케팅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소주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수출 물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러면서 현재 배당이 4% 중반대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그리고는 여름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알코올에 대한 관심이 또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충분히 바닥으로 좀 밀리지 않았나. 그래서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가져와 봤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하이트 진로 얘기 조금만 더 하고요. 네. 하이트 진로요? 네네. 그러니까 저점 매수하시는 분이 딱 좋아할 만한 그런 흐름들이에요. 네. 계속 어떻게 보면 사실은 올랐다가 맞고 떨어지면서 계속 그런 구간인데요, 그죠? 2850원 수준입니다. 저점 매수 해볼 만하다. 근데 이런 이유는 이제 예를 들면 소위 추세를 돌리면서 막 가기는 어려운 거죠. 올라오더라도 일정 부분의 상승 정도만 목표로 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하이트 네. 진로 같은 경우도 식품주이다 보니 네. 이 부분에서 보시면은 결국 우리가 식품주 플러스 죄악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알코올이 주업종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면은 상승률은 크지는 않을 것이다. 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올랐다. 혹은 내가 살만한 게 없다라고 했을 때 한번 좀 고려해볼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어떻게 보면 바닥까지 내려왔다고 볼 수 있다 보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가져왔습니다. 음식료 가운데 라면 관련주들 최근 흐름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농심이나 삼양식품이나 사실 가격이나 압박 때문에 밀렸다가 오히려 가격이나 하니까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사실 또 굉장히 또 급등하고 있는데요. 라면 관련주는 지금 타임은 어때요? 지금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을 맞아요. 때 이게 박스권 하단이다 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를 뭐 주봉 혹은 월봉으로 보시면은 현재 다시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장기적 박스권 상단을 뚫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또 다른 세상을 놀래킬 투자자를 놀래킬 만한 실적 숫자 가이던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 실적에서 또 실적 발표를 한번 확인하고 난 뒤에 정말로 불닭볶음면의 성장을 뭐 전년 대비로 그리고 꾸준한 성장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박스권을 한번 트라이 볼 수 있지 않을까, 뚫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서 지금은 살짝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되지 않나. 네, 네. 그리고는 장기 우상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장기적인 브랜딩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라면 관련주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좀 여쭤본 거고요. 오늘 이제 저점 매수 유망 종목은 하이트 진로를 앞서 말씀해 주셨고요. 예. 또 준비해 주신 기업은요. 일단은 국내 먼저 좀 말씀을 네. 드릴게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술을 했으니 이번엔 담배. 네, KTNG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KTNG 같은 경우에도 8만 원 초반대까지 많이 하락을 한 상황이에요. 그리고는 KTNG의 또 장기 바닥을 보시면은 8만 원 정도가 바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왜냐 그러면은 배당률 기준으로 보셨을 때 8만 원이면은 6% 중반대까지 올라오고요. 그리고 KTNG는 작년 같은 경우에 자사주 소각까지도 추가적으로 주주환원으로 실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 그리고는 배당 자체도 이제 조금씩 올려나가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작년 기준으로 6% 초반, 6% 중반대의 배당을 기록하는 현재 주가라고 하면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까지 내려왔다. 그리고는 KTNG 역시도 해외로 에세나, 릴과 같은 뭐 전자담배도 그렇고 관련담배 그리고는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을 수출하고 있다 보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수출 중심에서도 고민해 볼 수 있다. 그래서 KTNG에 대해서도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약간 좀 내수 종목 성격이고 배당에 대한 관심도 있습니다. 이제 배당을 앞서 배당이 늘어난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배당을 더 줄지는 모르고요. 예, 기존 주는 배당에 가격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죠. 시가 배당률로 하면 계산한 배당률이 더 높아진다는 말씀이에요. 국내에서는 하이트 진로 그다음에 KTNG 말씀하셨고요. 근데 국내에서라고 말씀하시면 뭐 해외 종목도 있나요? 네, 해외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뭐 미국 투자에 대해서 혹은 글로벌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네. 계시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로 세울 수 있을 만한 것이 또 하나가 보여가지고 요거는 또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미국의 장기 채권입니다. 뭐 10년물 이상, 뭐 20년물 같은 경우에는 장기 채권으로 많은 분들이 거래를 하는데 현재 10년물 기준으로 4%를 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는 우리가 작년 10월 말 그대로 크레딧 스위스 부도설이 처음으로 나왔을 때와 이제 영국에 있는 보험회사들이 채권에 의한 데스 스파이럴이 생긴다. 얘들이 이제 줄 도산이 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안전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민을 해봐야 되냐. 채권이 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시점이 4.3%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4%를 다시 넘긴 상황이고요. 향후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그러면 장기 채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투자하면 되냐라고 고민을 해보면은 TLT 혹은 TLTW 이런 ETF들이 존재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경기 침체가 걱정된다. 주식시장의 조정이 걱정된다. 이렇게 되면은 혹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다. 라는 모든 삼박자의
어떻게 보면 좀 부합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뭐 매수를 해봐도 좋은 타이밍이지 않나 해서 채권 투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미국 장기 채권이라면 금리가 이제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결국은 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채권 값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로직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안 그래도 그러면 미국 장기 채권을 어떻게 살까요? 여쭤보려고 했는데 역시나 이제 ETF를 활용한 전략.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TLT나 TLTW는 회사에서 만든 주로 ETF인가 보죠. 네네. 네. 국내에도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ETF. 국내에서는 네. 이제 미국 채권으로 검색을 하시고 장기 네. 채권으로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환해지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네. 구성 상품상에 뭐 주식이 껴 있는 경우도 많이 존재하고 네. 이렇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알아보셔야 되고 그리고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때문에 그러면은 TMF라는 ETF가 있지 않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그거는 세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예, 예. 투자를 하실 때는 꼭꼭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당하실 수 있는 분만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항상 이제 다들 뭐 SQQQ라든지 TQQQ라든지 다들 세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 세배는 꼭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은 주식이 이제 2배 레버리지, 3배 레버리지, 8배도 있지 않나요? 미국은 레버리지가 굉장히 크고요. 국내에는 주식을 ETF 인덱스 상품이 2배 이상은 없습니다. 근데 채권에서 국내도 3배짜리 지하철 광고를 저도 봤거든요. 네. 굳이 채권을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인데 3배짜리를 한다? 저도 좀 이해는 안 되는데요. 네. 어쨌든 미국 장기 채권은 지금 투자의 매력이 눈에 띄는 상품이다. 어떻게 투자할지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테이버 작가님과 시장 전략 세웠습니다. 고맙습니다.